지금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필요하죠. 지금 거부하고 있죠, 청와대가. 네네네. 그 결정권자가 지금 누군가요? 사실 지금 이제 저쪽에서 들고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군사상 비밀 네. 또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 소지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가 이제 군사 정보 보호 시설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개인 정보이나 업무상의 어떤 비밀들이 많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줘야죠. 협조를 해줄 주체는 황교안 직무대행이 되겠죠. 총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의 그 압수수색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황교안 총리가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예요?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지금 경호실이나 이쪽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화문의 촛불이 이제 우리가 명확한 타깃이 생겼네. 네. 근데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가면 누가 막는 거예요? 경호실에서 물리력으로 막는 건가요? 지금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네. 이거 공권력 집행을.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줬는데 이제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지금 다 부인하고 부정하는데 아니 그렇게 본인이 당당하면 청와대 문 개방해서 압수수색 그래서 당당하게 받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럼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한 사람이 왜 압수수색은 안 받겠다 그러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모든 수사의 핵심은 압수수색이에요. 네. 자료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이 되면 대통령 조사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뭐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네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미 이제 관련자들이 진술이라든지 또는 뭐 수첩, 녹음 파일 같은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조사에 큰 차질을 빚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면 보다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특히 뭐 비선 진료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월호 7시간. 그러니까 네. 세월호 7시간 뭐 이런 부분. 아니, 실제 압수수색을 되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청와대라는 곳이. 청와대 계셔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하면 그냥 싹 다 털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청와대에 들어와서 선별적으로 어차피 직무 정지된 공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특검팀이 들어와가지고 충분히 며칠이고 거기서 자료를 빼갈 거 빼가면 되는 거거든요. FBI. 얼마든지 진정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네. 네, 실제로 많죠. 네, 많은데 그거를 굳이 국가 안보 때문에 자료를 못 내주겠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최순실에게는 온갖 자료 다 내주고, 네. 예. 다 들여보내주고. 정치에 불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청와대를 드나들게 기록도 안 남기고 드나들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보안상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기밀 부분은 특검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어디다가 국가 기밀을 막 유출시킬 리도 없는 것이고 네. 예, 상식 밖의 주장이죠. 근데 그 특검이 아까 그 황교안 총리에게 요청을 하겠다 네. 한 거는 공문을 보낸 걸로 방금 예, 뉴스가 뜨네요. 꽤 잘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제 받아주면 좋고 네. 안 받아주면 이제 비난의 화살이 거기로 쏟아질 테니까 근데 뭐지? 출마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되려고 네. 받아줄 수도 있어. 등에 그냥 칼을 딱 네. 꽂을 수 있죠. 네. 출마하고 싶으면 그거 하고 특검 연장까지 다 해줘야죠. 그러면 지지율 좀 올라가겠네. 좀 나아질 수 있죠. 지지율 좀 최소한 야, 이거 괜한 걸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면 확 올라가겠는데 황교안. 뭐 일종의 진정한 보수 막 이러면서 네. 원래 이제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고민 중이겠죠, 지금. 네. 그것도 일종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적 전략적으로 고민하면 고를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괜찮은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확실하게 믿음직한 뒷배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너 크고 나 좀 다 나중에 이렇게 거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구속까지 되는 것을 거래 대상으로 삼진 않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특검이 아니라 탄핵일 좀 지나서 특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네네. 검찰 손으로 넘어갔을 때 조사받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충분히 그 황교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도저히 못 나올 거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넘버 2다. 네. 넘버 2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 국무총리까지 그것도 장기간 네. 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못 나올 거다.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야, 저 사람 저렇게 고위직에서 오래 앉아 있었는데 이번 게이트에 한 건도 안 걸렸네? 저 사람이 무결점한 거 아니야?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허사비처럼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시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멍에도 있지만 뭔가 그래도 기회도 있는 거 아니야? 이 기회에 확 한번 결심을 해? 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죠. 우리 김영호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봤을 때 약간 제가 좀 과도하게 음모론적일 수 있는데 황교안 총리 따로 박근혜 대통령 따로 이렇게 해서 각자 전략적 선택을 마치 재수의 이론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높아요. 아니에요? 둘이 한덩이가 돼서 뭔가 전략적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면은 내가 오히려 좀 낫지 뭐 이런. 그럴 수도 근데 있죠. 문제는 그걸 박근혜 씨가 뭐 지난번 그 인터뷰에서 보셨지만 전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지금 머리에 생각이 완전히 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9 선언 때 전두환 씨가 노태우 씨를 띄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6.29를 마치 노태우 씨가 이렇게 쟁취한 것처럼 만들어주고 나를 밟고 가더라도 정권 재창출을 해라. 네. 이런 전례가 있는데 박근혜 씨는 그 정도로 이성적이고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설득을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좀 의심스럽죠. 제가 그런 느낌이 왜 자꾸 그러고 나서 드냐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배신하지 않았어요. 배신했죠. 네, 막판에 정치가 몰리다 맞아.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때 배신한 사례를 비춰보면 아닐 거야. 또 이렇게. 근데 제가 왜 자꾸 그런 의심이 드냐면 최순실, 박근혜 뭐 요런 쪽이 굉장히 원활하게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예를 들어 최순실이 나와서 헌재에서 한 얘기를 거의 그대로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얘기하고 또 최순실이 받아서 얘기하고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고 이게 쭉 하나의 그래서 조직적으로 뭐 누군가 그것은 뒤에서 코치를 조직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거든요. 뭐 민정수석실 같은 데는 아직도 우병우의 하수인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 굉장히 지나치고 소설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막 고민하다 보면 야 결국 난 탄핵될 수밖에 없겠네라는 심정이 들었을 때 지금 좀 뭐 청와대는 엄청난 로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변호인단하고 기존 참모들하고 같이. 저는 사실 둘의 관계가 영원한 동지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저는 이제 앞으로 모순도 좀 많이 생기고 갈등도 좀 생기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뭐 그거야 우리가 이제 전에 뭐 이회창 소설 쓰는 거니까. 이회창 총재 보면 뭐 권력 앞에서 뭐 여지없이 예. 근데 이제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이제 2월 말에 종료인데 네. 최근에 수사 진행을 보면 2월 말까지 종료하기 좀 힘든 상황 같아요. 지금 그 삼성 관련돼서 네.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벌 관련된 수사는 이제 탑다운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더라고요. 삼성이라는 대여를 탁 잡음으로써 나머지 뭐 재벌들 쉽게 가는 방식을 좀 택했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려버린 거죠. 반면에 이제 이화여대나 이쪽은 바텀업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걸 잡다가 결국 최경희 그 이대 총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려는 이쪽은 어느 정도 성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벌 쪽 막힌 부분을 좀 더 해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걸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월 24일 이렇게 종료되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시간이. 그러면 특검의 기한을 연장하던데 그걸 또 황교안 얘기 나오네요. 예. 수용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정략적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황교안 총리로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우리 광화문에도 더 열심히 나가고요. 촛불도 더 세게 들고 제가 볼 때 좀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수용 안 한다는 건 뭐 기름 갖다 붓는 거죠. 네. 근데 뭐 수용 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법은 박주민 의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이 덜한 사건은 이 특검이 마무리를 못 짓고 검찰에 넘겨도 검찰이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 민감한 건들 우병우 뭐 최순실의 방산비리 개입 네네. 의혹 네. 뭐 이런 식의 로키드만. 민감한 것들은 검찰에 넘겨주면 안 하고 덮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최소한 특검이 남은 시간에 뚜껑이라도 열어서 네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라도 꺼내가지고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100%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그럼 탄핵 심판 상황도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난 1월 31일 날 박한철 수장이 퇴임하고 이제 헌재가 8인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소장 대행을 맡고 이제 네.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죠. 문제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내에 3월 13일까지죠. 네. 네네. 이전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날 수 있느냐인데 우리 지금 네.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보면 사건의 진행 속도나 잡혀있는 길 현황을 보면은 3월 13일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네. 대통령 측에서 각종 지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연 전략을 완전히 무시하고 헌재가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끌려가는 정도가 좀 심하면 33일 솔직히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야, 그건 진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나 3월 한 20일쯤 출석할게. 예. 뭐 이제 이래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연 작전은 뭐 막 증인들도 무더기를 막 신청해가지고 증인 신청, 네. 대리인 사임, 네. 방금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 본인 출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야, 이런 지원책을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해서 그 지원책을 막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청구인 측이죠. 국회가. 청구인 측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헌재에게 의견을 낼 뿐입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네. 국익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낼 뿐인데 헌재에서도 그거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다 인식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서 제기하는 방어권 보장 논리라든지 공정성 논리에 완전히 저쪽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판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3월 13일 넘기게 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8인 체제가 아니라 7인 체제가 되는데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6명이 되면 평의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두 명의 재판관들이 네. 나 오늘은 평이 안 나갈래. 난 다른 사정이 있어 못 가. 이래버리면 아예 평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예.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한두 끝도 없이 한 명에 의해서 단 한 명에 의해서 한두 끝도 없이 절차가 지연될 수가 있어요. 못 나가게 한다거나. 네. 근데 진짜 이 3월 초까지 우리 국민들은 뭐 당연히 결정될 거라고 되고 우리 또 언론에서도 뭐 조기 대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지원 전략으로 만에 하나 연기가 돼서 뭐 5월, 6월까지 이걸 질질 끌고 간다. 국민의 저항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국민분들은 분노를 하실 거고 네. 그 분노의 크기가 굉장히 클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지금 저쪽에서도 계속 자락을 까는 게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자락을 계속 깔고 있어요.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데 네. 예를 들어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든지 많이 나온다든지 헌재 앞에 가시면요. 헌재 앞에 가보시면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은 매 기일마다 많이 들어옵니다. 네. 태극기 들고서. 또 동원을 하잖아요. 예. 네. 헌재 그러니까 데모. 예, 헌재 재판관들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헌재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 200만, 1000만의 촛불, 국민들이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 국회도 그 탄핵 찬성 여론에 가까운 의석수를 그 탄핵 찬성에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도 최선을 다했고, 뭐 언론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네, 언론 최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도 초기에 이제 수사하면서 피의자 신분까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검찰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한계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헌재가 최선을 안 한다?
이거는 뭐 뒤집어질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까지는 보면은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이게 촛불 민심에 있어서 좀 뒷북친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백 기간을 정말 저희 그 정치권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이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만에 하나 0.1%라도 생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건 뭔가 좀 여론전을 다시 한번 네. 좀 확산시키고 이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헌재가 충분히 이제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는 정치권이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특검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특검만큼. 우리 국민들이 특검한테는 지금 박수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헌재가 뭐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자꾸 박근혜 대통령 측의 그 지연 전략에 혹시라도 동조한다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만큼만 해도 돼요. 네. 저는 당연히 3월 13일 전에 탄핵 저는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방송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우리 국회에서나 우리 정치권에서도 뭐 열심히 그거를 좀 대응을 짜야겠지만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다시 광화문에 열심히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약간 아까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치권이 최선을 다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더 해야 그렇죠.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네. 선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네. 정치권이 좀 리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을 안 열어줬죠. 열어줬잖아요. 네. 이거 공권력 집행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줬는데 이제 그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압수수색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지금 다 부인하고 부정하는데 아니 그렇게 본인이 당당하면 청와대 문 개방해서 압수수색 그래서 당당하게 받고 얘기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럼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한 사람이 왜 압수수색은 안 하냐, 안 받겠다 그러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모든 수사의 핵심은 압수수색이에요. 네. 자료가 있어야지 수사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이 되면 대통령 조사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뭐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네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미 이제 관련자들이 진술이라든지 또는 뭐 수첩, 녹음 파일 같은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조사에 큰 차질을 빚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면 보다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특히 뭐 비선 진료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월호 7시간. 그러니까 네. 세월호 7시간 뭐 이런 부분. 아니 실제 압수수색을 되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청와대란 곳이. 청와대 계셔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하면 그냥 싹 다 털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청와대 들어와서 선별적으로 어차피 직무 정지된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특검팀이 들어와가지고 충분히 며칠이고 거기서 자료를 빼갈 거 빼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얼마든지 진정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방법은 많습니다. 네. 네, 실제로 많죠. 네. 많은데 그거를 굳이 국가 안보 때문에 자료를 못 내주겠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최순실에게는 온갖 자료 다 내주고, 네. 예. 다 들여보내주고. 정치에 불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청와대를 드나들게 기록도 안 남기고 드나들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보안상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기밀 부분은 특검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어디다가 국가 기밀을 막 유출시킬 나 좀 다 나중에 이렇게 거래도 할 수도 있을 아니, 것 같은 거래가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구속까지 되는 것을 거래 대상으로 삼진 않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특검이 아니라 탄핵일 좀 지나서 특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네네. 검찰 손으로 넘어갔을 때 조사받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충분히 그 황교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도저히 못 나올 거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넘버 2다. 네. 넘버 2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 국무총리까지 그것도 장기간 네. 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못 나올 거다.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야, 저 사람 저렇게 고위직에서 오래 앉아 있었는데 이번 게이트에 한 건도 안 걸렸네? 저 사람이 무결점한 거 아니야?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허수아비처럼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시선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멍에도 있지만 뭔가 그래도 기회도 있는 거 아니야? 이 기회에 확 한번 결심을 해? 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죠. 우리 김영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봤을 때 약간 제가 좀 과도하게 지금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필요하죠. 지금 거부하고 있죠, 청와대가. 네네네. 그 결정권자가 지금 누군가요? 사실 지금 이제 저쪽에서 들고 있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군사상 비밀 네. 또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 소지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가 이제 군사 정보 보호 시설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개인 정보이나 업무상의 어떤 비밀들이 많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줘야죠. 해줘야죠. 협조를 해줄 주체는 황교안 직무대행이 되겠죠. 총리가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청와대의 그 압수수색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황교안 총리가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게 볼 압수수색을 수밖에 없죠. 못하고 왜냐하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지금 경호실이나 이쪽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화문의 촛불이 이제 우리가 명확한 타깃이 생겼네. 네. 근데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가면 누가 막는 건가요? 경호실에서 물리력으로 막는 건가요? 리도 없는 것이고 네. 예, 상식 밖의 주장이죠. 근데 그 특검이 아까 그 황교안 총리에게 요청을 하겠다 네. 한 거는 공문을 보낸 걸로 방금 예, 뉴스가 뜨네요. 꽤 잘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이제 받아주면 좋고 네. 안 받아주면 이제 비난의 화살이 거기로 쏟아질 테니까 근데 모르지. 출마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되려고 네. 받았을 수도 있어. 등에 출마하고 그냥 칼을 딱 꽂을 수 있죠. 네. 출마하고 싶으면 그거 하고 특검 연장까지 다 해줘야죠. 그러면 지지율 좀 올라가겠네. 좀 나아질 수 네. 있죠. 지지율 좀 최소한 야, 이거 괜한 걸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면 확 올라가겠는데 황교안. 뭐 일종의 진정한 보수 막 이러면서 네. 원래 이제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고민 중이겠죠, 지금. 네. 그것도 일종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적 전략적으로 고민하면 고를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괜찮은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확실하게 믿음직한 뒷배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너 크고